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밥알 찹쌀떡 맞나요? 하고서 여쭤보셨는데 맛있어요.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저 개인적인 회사에 행사할 때 요 밥알 찹쌀떡을 주문해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간식으로 드시곤 했는데 이제 그러고서 좀 남은 양이 꽤 돼서 회사 냉동실에 넣어두고 제가 출출할 때마다 꺼내 먹고 있는데 한번 이제 전자레인지에 쓱 돌려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맛있습니다. 예, 출출할 때 밥알 찹쌀떡. 다른 떡 못 드실걸요? 밥알 찹쌀떡. 백년합편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좀 요거 달짝지근해가지고 나는 조금 누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조커피 한 잔 더불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먹는 얘기 그만하고요.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그레나루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휴,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죠. 일단 네. 바로 지표 내용부터 네. 쭉 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일단은 뭐 3대 지수는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 발언 이후에 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갔고요. 좀 급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국채 금리는 반대로 또 한 10bp 정도가 10년물이 더 떨어졌어요.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7,6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예정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한 500억 달러 적게 발행이 됐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단기물이죠. 2년물하고 5년물은 발행을 조금 증가시켰는데 반대로 10년물 같이 장기물들은 발행을 더 축소한 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10년물이 조금 더 많이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 10bp가 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한 4%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좀 조금 이제 한파가 물러가면서 좀 한 75달러까지 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준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대표님은 뭐가 제일 딱 꽂히셨어요? 일단 뭐 다 결과는 아실 거고요. 네. 저는 어제 이제 기자들 인터뷰하는 거 이제 생중계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기자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질문한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2%가 과연 말씀하시는 목표치 2%가 어디냐. 그랬을 때 저희는 뭐 지난달 12월 달 PCE 지수가 한 2.9% 나오니까 네. 그는 이 정도 2% 하냐.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 2.0% 이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말씀하다시피 하셔갖고 명확히 딱 정해줘야죠. 정해줘야 되는데 느낌은 거의 2.0% 더 이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정치권 얘기를 또 기자가 한 분이 했어요. 네. 그 임기 관련돼 갖고 정치권에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지금 이틀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랬을 때 그 파월 의장이 자기 임기가 2022년에 이제 재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다. 나는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도 네. 계속 연준은 그 정치와는 완전 별개로 독립적인 그렇죠. 네. 기관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네. 강력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또 모르죠.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일단 전반적으로 매파적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직 네. 인플레이션 승리해서 싸움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3월에 기준금리를 확신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페드워치가 결국 3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30%로 확 낮췄어요. 네, 뭐 거의 그럴 수밖에 없죠. 5월 달 한 62%로 반대로 올렸습니다. 네, 5월에 5월 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 맞춰 갖고 아마 시장이 며칠 좀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지표 내용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한 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다시 주택 매매에 있어서도 좀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행히 주간 원유 재고는 이제 123만 배럴 증가한 걸로 나타나면서 그 전주에는 거의 900만 배럴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파 물러가면서 유가에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종목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일단 알파벳, 구글의 주가가 네. 크게 빠졌어요. 이게 구글을 한 번씩 네. 이렇게 빠져요. 지난번에 가끔씩, 받을 때도 예. 막 9%씩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니까 구글을 사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빠져주니까 안 빠지면 사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사실 실적은 4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가이던스가 실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 작년 4분기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크게 증가를 했는데 네. 광고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네. 광고 네. 부분에서 매출이 좀 이제 부진했죠. 많이 부진했죠. 부진했는데 사실 이제 구글의 전체 매출액 중에 광고 부분이 거의 60%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하고 뭐 그래서 쇼츠라는 쇼폼 네, 맞습니다. 컨텐츠도 네. 만들어서 광고를 더 네. 붙이고 열심히 지금 보면 구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쵸, 거 여러분이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 속에서 틱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쵸,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다른 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 맞습니다. 역시나 네. 구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뭐 바이트 댄스가 틱톡으로 거의 대박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틱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됐고요. 그다음에 GM하고 이제 포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더 옮겨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면서 GM하고 포드는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전기차도 생산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은 하이브리드로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아마 이쪽 관련돼 갖고 아마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주가가 아마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GM이 오늘 또 한 1.7% 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요즘에 이 하이브리드 쪽에 있어서의 모델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조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게 단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이브리드가 완전한 친환경이 완전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수준 가서는 또 이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기조는 아주 옛날에 시티폰이 잠깐 생각이 들어요. 시티폰이 그 공중전화 옆에서 그렇죠. 전화하는 거죠. 삐삐에서 시티폰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이건 혁명이다. 시티폰이 평생 할 거다 했는데 바로 휴대폰으로 넘어가면서 시티폰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뭔가 느낌도 있어요. 정말 편안한 뭐 네. 충전 시스템이나 정말 획기적인 그런 네. 에너지 관련해서 차가 나온다면 또 완전 완전 달라질 수 바뀔 있는 수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쪽 그쵸.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도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한 19%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4.4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수소 에너지 종합 업체거든요. 네. 어제 로스 MKM이라는 그 이제 그 리서치 업체가 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9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지난주에 정부로부터 이 회사가 18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어요. 정부가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정부가 돈을 빌려줬다. 에너지청이 18억 달러를 이 회사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약간 친환경 쪽이라서 또 친환경 쪽이고 그런 지금 게 있겠죠? 수소는 미국 에너지청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관리를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선도업체가 사실 이 플러그 파워거든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지난번 유동성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10억 달러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반대로 정부가 대출까지 해주면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액체 그린 수소입니다. 액체로 만든 그린 수소거든요. 이게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지금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또 엄청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린 수소가 가장 비싸거든요. 정부 보조금이.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주가가 향후 마진 개선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네. 요 업체는 한국 같은 경우 이제 SK ENS가 지금 플러그 파워랑 합작을 해갖고 인천에 허브하고 생산 공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업체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서는 보잉의 주가가 어제 또 시장 하락 가운데서 초록불을 진하게 켰습니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은 EPS가 원래는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 증가를 보니까 다른 것보다 화물기죠. 777기입니다. 화물기들의 매출이 되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여객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이게 상세가 됐구나. 그 대신에 이제 올해 2024년도 가이던스는 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사고가 많아갖고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는 한 5.29% 상승을 했고요. 네. 여기에 가장 많이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 협력을 하고 있는 스피릿 에어리 시스템도 오늘 동반 상승해갖고 한 8.62%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도
급등했는데 뭐 네. 인수 얘기가 얘기가 또 또 나왔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지금 그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하고 지금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워낙 지금 파라마운트 글로벌에 부채가 많아갖고 지지부진해요. 근데 그 틈을 치고 이제 미디어 그룹인 앨런 미디어 그룹이 자기들이 인수 제안을 또 타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43억 달러의 인수를 타진을 했고요. 만약에 부채까지 인수한다 그러면은 한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워낙 40조 원 정도 규모를 네.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에 대한 인수 경쟁이 또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한 6.65%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파라마운트는 고민을 하겠죠. 우리 회사를 팔아 마라 하면서 그쵸, 좀 네.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아시네요.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할지. 자, 이어서는 마지막 기업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네. 요 기업의 주가가 또 급락하면서 네. 시장에 좀 우려를 지금 만들고 어제 있습니다. 37%가 폭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달에 시그니처 은행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매출이 거의 뭐 9억 2,900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8억 8,600만 달러로 떨어졌고요. EPS도 마이너스 0.27달러가 나와버렸어요. 네. 적자 전환. 그래서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또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시그니처 은행 인수에 이 회사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예금보험공사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뭐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 적자를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네, 중요한 것만 먼저 한번 네. 볼게요. 맨 위에 제가 제약업체 헬스케어 4개를 지금 쭉 놨어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뇨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위고비하고 오젬픽에서 이제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쵸. 뭐 그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노바티스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냥 제약업체예요. 확실히 전망치에 할애를 하면서 주가는 빠집니다. 그리고 서머피셔 사이언틱 같이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이런 회사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확실히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이 이제 의료기기 있잖아요. 네. 의료기기는 요즘 이제 말씀드렸듯이 AI 관련돼 갖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수술도 좀 많아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확실히 전망치가 상회가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계도 네.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퀄컴이 장 끝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작은 그 전반적으로 전망치가 상회가 됐어요. 상회가 돼 갖고 시간 외에서 처음에는 한 2% 상승했다가 네. 나중에 지금 밀렸습니다. 근데 또 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네. 한번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2%대 좀 맞습니다. 애프터마켓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아시다시피 통신반도체 팹리스 회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4년도 가이던스를 좋게 만든 게 2024년도에 이제 모바일하고 사물 인터넷 반도체 공급이 증가할 거다. 특히 이제 이날 어제죠. 삼성 갤럭시 S24에 AI 폰이죠. 여기에 자기들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까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제가 말씀드렸고 네. 하나 더 추가를 말씀드린다면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회사거든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이거든요. 전망치가 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누구신데? 오. 17%가 지금 급락을 했어요. 지금 로봇주들의 기대감이 사실 올해 큰데 아직까지 이제 매출이 작년 4분기에 올라오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한번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도 주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 아마존, 메타 세개입니다. 이제 이 빅테크 종목들 거의 실적 네. 발표 마무리 수순이죠. 거의 뭐 오늘이 빅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보시고 내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실적 이야기는 내일 오전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